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회복세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지금 자본의 움직임은 확연하게 알트코인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임박했거나 이미 진입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와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이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자, 이 지표는 근원과 헤드라인으로 나눠서 발표가 됩니다. 근원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그리고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을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이렇게 나눠서 네 가지로 발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예측치에 정확하게 부합을 했습니다. 그만큼 물가 관련해서는 일단은 예측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수정치도 이 2.7%로 발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잡혀가면서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이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이 영향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작용을 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한 이유는 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림의 어떤 효과들이 이어지는 데다가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 수요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이런 연휴의 개념이 없이 24시간 365일 돌아가기 때문에 그 여파들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12월 금리 인하 전망이 66.5%로 더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또 시장에서는 12월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 주 거시경제 지표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의 상황들을 소화를 해야지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발탁이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게리 겐슬러 후임으로 SEC 위원장이 누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폴 애트킨스 전 SEC 위원이 가장 유력하게 뽑히고 있습니다. 지금 칼시 베팅에서도 무려 70%를 넘기면서 압도적인 이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고, 미국의 주요 매체에서도 폴 애킨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애킨스라고 하는 인물은 SEC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중복 규제나 업계에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서 최대한 축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온 인물입니다. 게리 겐슬러는 완전히 반대되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친암호화폐 성향의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우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SEC 위원장으로는 이 폴 애킨스가 아주 적임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브라이언 브룩스도 굉장히 친암호화폐 성향의 인물이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암호화폐는 호재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온체인 분석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다가 지금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한번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선은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정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하락 추세, 즉 10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구간 동안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를 했지만 이내 다시 반등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들은 미국에 기반을 둔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도 계속해서 양수로 유지가 되고 있고 큰 흐름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발 이 수요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의 기관들이 큰 몫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암호화폐 상승 추세를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체인 유동성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근본적인 요인은 유동성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사이클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주기에 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비교해야 되는 관점은 지난 대세 상승장의 정점 대비로 어느 정도 와 있는가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난 3월에 전고점을 찍었던 그 당시 대비로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VDD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자, 이 지표는 코인이 오래된 손에서 새로운 손으로 이동할 때의 가치를 시장 연령의 비율로 추적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래된 코인의 이동이 증가하면은 이 수치가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만큼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이 가파르게 나오게 됐을 때 이 지표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지표가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은 가격 변동성과 추세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3월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면서 높은 구간을 찍었었고, 지난 대세 상승장의 정점에서도 굉장히 높은 구간을 유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상황 한번 살펴보면은 이 익스트림 단계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높은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여전히 강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 지난 사이클에서 나타났던 이 빨간색 막대가 나타나지 않았던 만큼 주기가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립토컨트에서 제공하는 사이클 인디케이터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지표는 5단계로 시장의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과열된 구간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전고점을 형성했던 당시에서도 잠깐 짧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구간들이 나왔다가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세 상승장이 더 완연하게 짙어지는 구간에서는 그 구간들이 조금 더 길게 표시가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불 단계로 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수준도 높지 않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32평선보다도 더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상승 여력들이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립토컨트는 보고서를 통해서 강세장 지표는 최근 조정에도 여전히 강세 국면을 보이고 있고 과열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목표가를 14만 6천 달러, 한화로는 약 2억 원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속하게 내려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58.2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요. 지금 이 구간이 아직까지는 뭔가 이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이 조금 더 리더십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이 22평선 하방을 이탈하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이 흐름들이 더 하방 추세가 가팔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자본이 비트코인에서 더 강하게 알트코인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이고, 결국 이 얘기는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었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본 기준으로는 이미 22평선을 하방 이탈했고, 주봉 기준으로 지금 거의 임박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흐름이 이더리움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도 크게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부활하게 됐을 때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되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그동안에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펀더멘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펀더멘탈이 솔라나 대비로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추세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추세적으로 이더리움으로 이 흐름이 넘어가야지 알트코인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중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을 향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이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들이 지나고 나서 조금 더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을 하게 됐을 때는 또 양상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펀더멘털이 중요해지고 새로운 내러티브들이 등장하는지 여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계속해서 더 주목을 하셔야 되고, 특히 알트코인 투자를 하실 때는 이 내러티브와 추세와 이런 부분들의 변화들을 더 많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를 혼자서 하시기에 어려우신 분들은 라이브 클래스나 오피셜 투자 클럽 함께 해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구독자님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까지 조정 국면을 완전히 끝내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이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기관의 채택이 증가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조성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친암호화폐 행정부라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비트코인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고 단기적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퇴임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집행 조치가 암호화폐에 일시적으로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향후 2년간은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비슷한 의견을 내는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21 쉐어스의 맨 매너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도 비트코인 10만 달러가 트레이더들에게 심리적으로 중요한 가격대인데 이 10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한 이유가 트레이더들이 12월 만기 옵션에서 비트코인 풋옵션에 베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그럼에도 연말 이전에는 반등해서 연내에 11만에서 12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 같다. 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매트 호건이 X에 남긴 포스팅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보는데요. 과거에는 비트코인의 폭락이 이어질 때 굉장히 폭력적으로 비트코인의 폭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0달러로 수렴할 수 있다. 즉 비트코인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진입점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하락 추세는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또 대세 상승장이 끝나고 나면은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면서 여러 금융기관들이 알트코인 관련된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1 쉐어스는 필스 네트워크, 온도 파이낸스, 랜더,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을 가지고서 상품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와이즈도 다양한 상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들이 오피셜 투자 클럽과 그리고 라이브에서 다 중요하게 제시됐던 프로젝트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관이 어떤 프로젝트들을 선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컨텐츠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럼에도 10만 달러의 매도벽은 여전히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고래들의 움직임인데요. 지금 갈색 고래가 사실 관망에 가까운 움직임을 가지고는 가지만 약간씩 물량을 좀 던지는 움직임들이 더 가까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래들이 보라색 고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물량을 좀 던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문량 자체도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장세 자체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CVD는 바이낸스에서 집계하는 것인데 앞서 보여드렸던 장표 중에서 바이낸스와 이 코인베이스의 격차를 의미하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크게 양수로 나왔죠. 그만큼 코인베이스에 더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주도 장세라는 건데 아직까지 바이낸스의 대표적인 고래는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 물량을 갖다 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미국이 주도하는 장세이고 두 번째로 갈색고래까지 시장에 다시 등판하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더 가파르게 상승 추세를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흐름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즉 조정 장세가 아직까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96K를 경계로 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96K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100K를 돌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요 구간들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저항 구간들을 형성했기 때문에 97K와 98K 사이에서도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추세가 아주 힘을 얻게 되면은 그런 구간들을 또 순식간에 돌파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이 구간에서 뭔가 힘을 응축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서 레버리지를 해소하게 됐을 때는 91K가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K를 지켜내게 됐을 때는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의 구간은 22평선입니다. 그런데 22평선도 지금 89.9K로 거의 90K에 지금 임박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중요한 또 매집 포인트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87K 정도까지도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지 구간들을 확인하면서 이 구간을 반등하고 올라가는지 하방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매수 포인트들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구간들에 갔을 때는 비트코인을 모아나가는 것도 정말 좋은 전략이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선호하시는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조정받는 국면에서는 알트코인을 더 유의미하게 모아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시면은 97.6K 부근에 지금 숏 포지션이 가장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94.9K와 그리고 92.8K의 롱 포지션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중에서 어느 것을 청산하더라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을 청산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더 큰 변동성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